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모든 세포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과정이 세포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복구 혹은 사멸을 말이죠. 이 숨겨진 기전이 바로 오토파지입니다. 직역하면 스스로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충격적일 수 있지만 자연이 준 강력한 복구 기제 중 하나입니다. 수백만 명의 미세 청소부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세포를 구석구석 청소하는 겁니다. 노폐물을 치우고 오래된 부품을 새 에너지로 재활용합니다. 수십 년 동안요. 과학자들은 이 과정이 얼마나 근본적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포는 그냥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다 연구자들이 아주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토파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질병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죠. 알츠하이머부터 암, 그리고 빠른 노화까지요. 이런 생각이죠. 세포의 쓰레기 수거라는 개념이 현대 장수 연구의 핵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포 복구 시스템을 직접 활성화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단식입니다. 단식으로 분자 수준에서 신체가 스스로 재생하게 만듭니다. 안에서부터 바깥까지요.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가장 큰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단식해야 숨겨진 메커니즘이 활성화될까요? 답은 예상과 다릅니다. 그 숨은 과학은 생각보다 훨씬 놀랍죠. 오토파지는 몸속 내장된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손상된 단백질과 낡은 세포 부품을 분해하고 원재료를 재활용해 새로운 세포 구성 요소를 만듭니다. 생물학적인 대청소와 같습니다. 다만 그 방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일 뿐이죠. 2016년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오토파지 발견으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그는 오토파지의 작동 원리를 밝혀냈죠. 그의 연구는 이 과정이 단순한 세포 청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오토파지는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독소가 쌓이고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노화가 놀라운 속도로 빨라집니다. 단식을 하면 몸은 영양소가 부족해졌다는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 부족함이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갑자기 몸은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모드는 효율성과 회복을 우선시하죠. 계속해서 음식을 소화하는 대신에 우리 몸은 내부의 것들을 재활용합니다. 이 변화는 체중 감량에 도움될 뿐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에너지를 높이며 수명도 연장해줍니다. 마법이 아니라 분자 수준의 진화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하지만 식사를 거르기 전 타이밍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험실 효모에서 시작됐습니다. 영양을 끄는 오스미 박사는 기이한 현상을 봤습니다. 세포 안의 작은 소포들이 찌꺼기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죠. 그는 자가 포식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세포가 생존하려 손상 부위를 직접 먹고 있었죠. 이 발견은 과학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연구자들은 곧 이 현상이 효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인간 세포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영양분의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세포가 스스로 효율적으로 회복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종교적 의식으로 여긴 단식이 과학적으로 공인된 생물학적 전략이 됐습니다. 연구가 확대되면서 과학자들은 자가 포식이 언제 시작되는지 밝혀냈습니다. 단식 중에 일어나나 즉시는 아닙니다. 아침 한 끼 거른다고 몸이 청소 모드가 되진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고갈과 세포 스트레스 사이에 미묘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매초 우리 세포는 변형된 단백질 같은 노폐물을 생성하죠. 고장난 미토콘드리아와 잔류 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몸이 이런 걸 조용히 처리해요. 자가 포식 같은 시스템으로요. 우린 그걸 느끼지도 못하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항상 배경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가 포식이 잘 작동할 때는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과식으로 인해 자가 포식이 느려지면 계속되는 간식이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내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죠. 이런 축적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피로와 빠른 노화로 이어지기도 하죠.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도시를 떠올려 보세요. 단식은 이 자연스러운 해독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내부 에너지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표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오래된, 죽거나 손상된 세포 물질입니다. 이것은 우아한 과정으로 파괴와 재생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특정한 지점이죠.
몸이 단순히 저장된 에너지를 태우는 것에서 완전한 세포 재활용으로 전환되는 순간임. 과학자들은 이것을 자가포식 활성화 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창을 찾는 것이 현대 생물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탐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식사 후 몇 시간 동안은 겉으로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은 여전히 혈액 속의 포도당과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으로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네요. 인슐린 수치는 식후 62시간 뒤부터 서서히 낮아집니다. 이때 신진대사는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몸은 당 대신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이 증가해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성장 호르몬도 갑자기 증가해 근육을 보호합니다. 몸이 다가올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계에선 자가포식이 본격 시작 전이며 세포는 영양분 부족에 적응 중입니다. 수리 시스템은 예열 중이며 청소팀은 아직 미도착입니다. 보통 12시간 후부터 자가포식이 본격화됩니다. 식단과 활동량에 따른 개인차는 있지만 이때부터 활성화가 시작됩니다. 12시간을 넘기면 몸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대사 상태에 들어섭니다. 인슐린은 낮게 유지되며 글리코겐 저장고는 고갈되기 시작하고 지방이 주요 에너지원이 되죠. 이건 단순 에너지 교체 그 이상입니다. 몸의 우선순위도 바꿔놓습니다. 이제 에너지 절약이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원칙이 되죠. 무대 뒤에선 분자 센서가 작동하죠. AMPK와 시르투인 같은 센서들이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지하죠. 이 센서들은 마스터 스위치처럼 세포의 성장 중단과 보수 모드 전환을 지시하며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재건하기 전에 먼저 수리하자. 이는 생물학적 공장 대청소와 같습니다. 이럴수록 머리가 더 맑고 차분해집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단식은 BDNF라는 신경 영양인자를 증가시킵니다. 이 화합물 학습, 기억에 도움되죠. 당신의 몸은 말 그대로 가벼운 스트레스 속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재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오토파지의 첫 번째 뚜렷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약 16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청소부들이 속삭이지 않아요. 이제 오래된 단백질들을 처리하고 잘못 접힌 효소와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까지도 오토파고좀에 의해 식별되고 분해됩니다. 이 오토파고좀은 세포 내 재활용을 담당하는 특수 소포입니다. 에너지 변화로 정신이 맑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혈당이 안정되며 더 깨끗한 에너지가 생성되는 현상입니다. 다른 분들은 몸이 적응하며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시점에서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단계에서 염증 지표가 줄고 항산화 활성이 증가함을 확인했습니다. 세포는 단순한 청소를 넘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아하며 시적입니다. 몸은 가장 약한 부분을 분해해 더 강한 것으로 재건하며 이때 인내심이 힘으로 바뀝니다. 16시간 단식으로도 오토파지가 촉진되나 깊은 회복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단식이 길어질수록 몸은 단순한 생존에서 진정한 재생으로 점점 더 전환됩니다. 24시간이 지나면 몸은 연구자들이 회복 구역이라고 부르는 단계에 공식적으로 들어섭니다. 글리코겐 저장량은 거의 소진되고 인슐린 수치는 낮아지며 지방 대사가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대사 환경은 깊은 오토파지에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이 시점에서 세포들은 손상된 세포 소기관을 적극적으로 분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미토파지라고 부릅니다. 장기 건강에 중요해요.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몸은 미세한 수준에서 유지보수 중입니다. 내부에서 재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면역세포들 또한 이득을 봅니다. 연구에 따르면 24시간 단식은 면역체계 일부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백혈구를 제거해 생성을 촉진하죠. 신체 방어체계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점이 커지는 만 이 단계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수준이 떨어질 수 있고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토파지의 더 깊은 단계가 시작됩니다. 단식 2일차엔 몸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몸은 단순 청소를 넘어 재생과 재활용 시스템이 풀가동됩니다. 불필요한 건 분해해 필수 요소만 남기는데 이것이 심층 오토파지 단계입니다.
과학자들이 장수와 회복력에 연관짓는 단계로 이때 mTOR 등 성장 경로는 계속 억제됩니다. 반면 오토파지 활동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낡은 세포 물질이 새로운 구성 요소로 바뀌게 됩니다. 아미노산과 지질, 에너지까지요. 세포는 내부에서 스스로를 새로 재창조합니다. 장기 단식 중 놀라운 정신적 명료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염증이 줄고 피부가 개선되는 것도 느끼죠. 이는 몸이 노폐물로부터 스스로를 비워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화적 손상, 즉 생물학적으로 오래된 갑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은 현상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힘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장기간 단식이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몸은 회복력보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시작을 아는 것만큼 멈춤도 중요합니다. 한계를 넘으면 회복은 위험이 됩니다. 약 36시간이 지나면 오토파지의 가장 강렬한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몸은 재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세포 생물학과 장수 연구에 따르면 이 구간이 최적의 범위라고 합니다. 이때 세포 재활용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아 상태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말이죠. 당신의 세포들은 완전한 복구 모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손상된 구조물들은 분해되고 결함 있는 단백질은 재활용되며 미토콘드리아는 다시 젊어집니다.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마치 생존과 최적화를 위해 재프로그래밍된 것처럼 말이죠. 성장 호르몬 수치는 5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육 조직은 보존되고 지방 대사는 촉진됩니다. 높은 오토파지와 균형 잡힌 호르몬이 결합되면 세포와 대사 건강을 위한 강력한 시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단식의 여러 장수 효과가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뇌 기능 향상부터 암 예방까지 말이죠. 이 단계는 단식이 열어줄 수 있는 생물학적 걸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식은 강력한 힘이고 자연의 힘과 마찬가지로 한계를 넘어서면 몸은 전략적 복구에서 순수한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근육 조직이 에너지원으로 분해되기 시작할 수 있고 호르몬 수치는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 압도적으로 몰려오고 재생을 돕던 도구가 스트레스로 변합니다. 코르티솔은 오르고 대사는 느려지며 그렐린 같은 식욕 호르몬은 급증하죠. 오토파지의 아름다움은 균형에 있습니다. 오토파지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단식이 극단적인 이익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과도한 결핍은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양 결핍을 초래하고 정신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단식의 진정한 기술은 자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가 꽃피는 리듬을 찾는 데 있습니다. 오토파지와 기아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음식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토파지는 통제된 유익한 반응입니다. 반면에 기아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기아 상태에서는 몸이 살아남기 위해 건강한 조직까지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의도와 타이밍에 있습니다. 단식은 제한적이죠. 몸이 회복할 수 있게 충분한 여유를 주는 겁니다. 기아는 비자발적이고 장기적입니다. 시스템이 진화하는 대신 무너져 내립니다. 이건 마치 훈련 자극과 부상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는 강하게 하고 하나는 무너뜨리죠. 회복력의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말이죠. 오토파지의 진짜 비밀은 단식 기간 대신 얼마나 현명하게 단식하느냐에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신호를 존중하며 과학을 나침반 삼아 활용하는 것. 그래야 치유와 해로움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단식을 지방 감량으로 생각하지만 그 이점은 더 많습니다. 오토파지가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수명도 늘어나며 면역 반응이 강화되고 심지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세포 수준의 진화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오토파지가 노화와 관련된 쇠퇴를 되돌릴 열쇠가 될 수 있다고요. 손상된 미토콘드리아와 단백질을 청소함으로써 노화라는 내부 기계 자체의 속도를 늦춥니다. 마치 몸이 생물학적 점검을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각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켜줍니다. 또 하나 자주 간과되는 이점은 바로 감정적 회복력입니다. 정기 단식가들은 종종 묘한 평온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고대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의 정신적 리셋이죠. 생물학과 마음 챙김이 하나로 융합된 조화로운 경험입니다. 네,
정말 조화로운 경험이죠. 단식은 오토파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도, 냉찜질이나 열치료도, 심지어 특정 영양소들도 비슷한 세포 경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강도 운동은 잠시 글리코겐 저장량을 비워 가벼운 단식처럼 스트레스를 만들어 오토파지를 작동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녹차 같은 음식에 들어있는 폴리페놀도 강황과 레스베라트롤 역시 단식으로 유도되는 회복에 관여하는 동일한 에너지 센서를 활성화합니다. 수면도 과소평가된 또 다른 촉진 요인입니다. 꾸준한 휴식은 호르몬 균형을 돕고 세포 유지 관리 시간을 줍니다. 단기 칼로리 제한만으로도 단식 없이 오토파지를 유도합니다. 중요한 건 항상 배고플 필요는 없다는 거죠. 때론 전략적으로 접근해도 충분해요. 수십 년 연구 끝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의미 있는 오토파지를 위한 이상적인 범위가 16시간에서 36시간의 단식 사이에 해당합니다. 이 시간대가 바로 몸이 단순히 에너지를 태우는 상태에서 깊은 회복 단계로 전환되어 본격적인 청소가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길지 않아 손상을 주지 않으며 16-8 방식의 단식은 세포를 꾸준히 최적으로 유지합니다. 가끔씩 24시간 단식을 하면 회복력이 길러지고 의학적으로 건강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36시간 단식으로 완전한 오토파지 리부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반드시 모니터링과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의 진정한 마법은 단순히 생물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오토파지는 일회성이 아닌 하나의 리듬이죠. 리듬에 익숙해질수록 몸의 자가 보호와 재생 능력은 더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식사를 거를까 고민할 때는 몸에 뭔가를 빼앗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히려 몸이 안에서부터 치유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강력한 정화 과정이 세포 깊은 곳에서 일어남을 압니다. 하지만 세포 안을 직접 볼 수 없으니 중요한 질문이 있죠. 오토파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할까요? 몸의 증거가 있을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